도봉교양대학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운영해온 교양대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민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매년 개최해온 매우 좋은 강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면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봉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자산관리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코로나19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6월 말이면은 12년에 걸친 구청장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3번씩이나 구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봉봉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온라인 도봉교양대학의 도봉살롱 경제편에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금융 유튜버 박구미입니다. 아마 우리 도봉구민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2020년에 있었던 동학개미운동을 통해서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참 돈 벌기 쉽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고, 2021년 한 해 동안은 녹록치 않은데 라고 느끼셨을 거고, 2022년이 되어서는 주식하지 말걸 이라고 하시면서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한 투자의 원칙인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가장 마음 편한 투자법,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소화가 잘 되는 자산 배분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시장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위태로움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수익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우리는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라는 것이 항상 슬프고 힘든 과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뎌질 때까지 계속 경험을 쌓아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투자가 즐거워지고 나의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하락장이 힘들고 투자가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자산 배분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산 배분 투자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투자법입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치펀드 회사인 브릿지워터의 회장이자 창업자이자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브릿지워터에 맡겨진 고객들의 자산이 270조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사람이 해치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산 배분 투자법으로 돈을 굴려주는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한 전략인데요. 이름이 올웨더인 이유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항상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레이 달리오가 생각한 것은요, 지금은 내가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없어지면 우리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굴리지?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비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간단해 보이죠? 별것 아니게 보이는 이 포트폴리오가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연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을 안겨준 데 반해서 그 50년 동안 손실이 난 것은 단 4번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손실도 마이너스 4%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자산 배분 투자가 얼마나 맘 편한 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요. 경제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들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들을 다 섞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것이 메꿔주고 또 다른 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것이 올라서 메꿔주면서 큰 손실이 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서서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면 주식이 오르고 주식이 하락할 때는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 원자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어 버리면 금이 오릅니다. 이렇게 저마다 오르는 시기가 다릅니다. 아마 올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금의 가격이 좋을 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포트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다 담습니다. 두 개의 자산을 놓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상관계수라는 것으로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수치고요. 두 개의 자산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일수록 1에 가깝고 반대로 움직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커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웃으면 다른 한 명도 기분이 좋아지죠. 이럴 때는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왼수지간이 같이 있다면 한 명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머지 한 명은 너무 슬플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담을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친구들끼리 섞어서 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관계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은 상관계수가 0.8입니다. 1에 가깝죠. 금을 살까 은을 살까 이런 고민은 사실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와 달러는 마이너스 0.55입니다. 상당히 마이너스가 크죠. 내가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어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하락할 때는 달러가 많이 오르죠. IMF 때는 원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랐었고 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 팬데믹 때는 1,300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다음은 대한민국 부동산이라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0.4 정도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 세계 어느 자산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혼자 독주를 하는 거죠. 그나마 의미 있는 상관계수를 찾아보면 미국 주식입니다. 마이너스 0.4 정도 되니까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면 나는 미국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좋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달러 등의 자산을 여러 비율을 정해서 섞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을 자산 배분 투자법이라 하고요. 이건 아무리 어려운 하락장도 이겨낼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자산 배분 투자법 한번 해볼 생각이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